16강의 어널리시스 1번을 보도록 할게.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펩시콜라에 관련된 건데, 펩시콜라가 이 다이어트 펩시라고 하는 그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단맛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소비자에게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콜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지. 한번 보도록 하자. 머스코보이치는 셋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들다도 있고 시작하다도 있어. 과거 시간이기 때문에 s를 안 붙인 거다. 시작했습니다. 샵. 어떤 샵을 만들었다, 샵을 시작했다라는 건데, 샵은 보통 우리가 매장이라고도 하겠지만 일이라는 것도 있어. 일. 그래서 일을 시작한 거야. 즉 사업을 시작했네. 70년대에. 그리고 one of his first clients, 그의 고객들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펩시였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 one이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로 was로 받았지. 아주 단순한 것들이지만 체크를 좀 하자. client가 주어가 아닌 것. 그래서 artificial sweetener aspartame이라고 하는데, sweet이라는 단어가 단맛이라는 거잖아. sweeten까지 하면 단맛을 내게 하는 거야. 그런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감미료라고 해. 인공적인 감미료.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has just become available.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파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 시장에 출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됐었나 봐. 그 내용이야. 이게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헤드피피 왜 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뭐 중간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바로 그거야.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가 나와서 이 아스파탐이다라고 하는 것이 출시가 되어서 이제 이용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had pp를 쓴 거야. 그리고 펩시는 원했던 거지. 머스코보이치가 to figure out, 알아내기를 원했어. the perfect, 완벽한 양의 그 감미료의 완벽한 양을 알아내기를 원했지. 뭘 위한 거냐면 a can of diet Pepsi, 다이어트 펩시 한 캔을 위해서, 한 캔의 그 다이어트 펩시에 대한 완벽한 감미료량을 알아내기를 원했어. want라는 단어 목적어 쓰고 그 뒤에 투동사 원형. figure out은 알아내다. 원래 펩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단맛은 일반적인 펩시콜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맛이 있었지만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도대체 단맛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몰랐고 이 머스코보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알아내줬으면 하는 거였던 거지. 펩시는 알고 있었던 거야. 뭘 알고 있었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 that anything below 8% sweetness라고 하는 8%의 단맛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은 was not sweet enough, 충분히 달지 않았고, 또 anything over 20%, 12%, 12%가 넘는 어떤 것은 너무 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펩시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적절한 거를 모르니까 이제 부탁을 한 거였던 거야.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접속사 that.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형용사라는 것과 부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enough라고 하는 것. enough가 뒤에서 수식한다. 충분히 앞에 거. 또 명사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enough는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So 그래서 thus 그리고 therefore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밑으로 내립시다. 머스코보이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지금 모르니까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made up experimental samples. made up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하다도 있고 만들다도 있어. 실험용 샘플들을 만든 거야. 다이어트 펩시에 뭐를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단맛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8하고 10 사이에 들어가겠지. 8%도 한번 해보고 8.25%, 8.5% and on and 이라고 했네. 여기 and on and on. on and on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라는 거야. 계속해서 up to는 뭐뭐까지 라는 거고, 계속해서 12까지. 그러니까 8.25, 8.5, 8.75, 9, 9.25, 9.5 이걸 다 해본 거야. 여기까지 계속했다는 거니까. 이 4개만 있었던 게 아니다. 더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들을 뒤에 to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줬대. 그럼 여기에 them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었던 다양한 모든 종류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펩시의 샘플즈가 되겠지. 요 샘플들을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줬고 그리고 looked for 찾아봤어. 농도를 찾은 거야.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정신력을 집중한다의 집중도 있지만 농도라는 의미도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the most 가장 좋아하는 농도를 찾아봤어. 뒤에 like 다음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를 썼지. 하지만 자료는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복수다. 이 단어가 단수로도 쓰이기는 해. 그런데 이 단어의 단수 형태는 따로 있어. 데이텀이라는 단어. 이건 복수야. 그래서 or야. 이 were. 그래서 이 자료들은 엉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엉망이었다는 게 there wasn't a pattern. 패턴이 없었어. 이 말이 뭘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들을 보게 되면 일부 나와 있었던 어떤 문장 또는 전체적인 문장에서 특정한 내용이 담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야. There wasn't a pattern. 패턴이 없었다. 이 말은 미리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각자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야.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 말에 서로 다른 각자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요 내용이야. 이제 전체 끝까지 갔을 때 여기까지는 나와 있잖아. 끝까지 갔을 때. 그리고 one day 어느 날 sitting in a diner 식당에 앉아 있었던 이 모스코위치라는 사람은 자동사 그래서 ing 분사구문이야. 식당에 앉아 있을 때 모스코위치가 왜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지. 이유가 뭐였냐면 they had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물어보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 잘못된 질문이 뭐야? 잘못된 질문은 위에서 찾아봐야겠지. 위에서 나와 있는 거 요거야. 요 부분. The perfect amount of sweetener for a can of diet Pepsi. 얘가 잘못된 거야. 다이어트 펩시에 대한 완벽한 양의 뒤에 감미료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게 잘못된 질문인 거지. 그럼 올바른 질문도 나오겠네. 그럼 나오지. 봅시다. So there was no such thing. 그런 거는 없었어. 뭐와 같은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와 같은 건 없어. 여기는 펩시. 이게 무슨 말이야? 뒤에 걸 봐봐. They should have looked for the perfect diet Pepsi's 를 찾았어야 되는 거지. 그들은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라고 하는 것들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야. 우선 여기부터 먼저 보면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놓고 그 한 개가 모든 것에 다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했던 거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야. 여러 개의 다이어트 펩시를 찾아봤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everyone has different tastes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그래서 요 말이 나온 거야. 자, 뒤로 should have pp라고 하는 요 표현을 쓴 이유는 조동사라고 하는 것 뒤에 have plus pp 형태를 쓰게 되면 이때는 과거의 추측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라고 해서 그래서 했어야 됐다라는 거지. 실제로 못했던 거잖아. 여러 개를 찾아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16강의 어널리시스 2번을 보도록 하자. 두려움에 관련된 거야.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게 중심 내용이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가고 있지. 만약 우리가 완벽하게 공포심이 없다면 LESS는 뭐뭐가 없는 즉 공포심이 없다면 그러면 it wouldn't be long 여기까지 이렇게 본다. 여기에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지 말고 이건 비인칭 주어 정도로 보면 돼. 오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하기 전에 we were eaten 우리가 잡아 먹히기 전에 뭐에 의해서 crocodile이라고 하는 악어에게 잡아 먹히거나 또는 fell off a tall building 커다란 건물에서 떨어지기 전에 오랜 시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뭐 하기 전에 오랜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금방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할 때 it wouldn't be long before 요거를 곧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곧 우리는 악어에게 잡아먹히게 되거나 아니면 커다란 건물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
두 가지를 볼게. 여기 it이라고 하는 거는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어이구 너무 커졌군요. 잠깐만 지웁시다.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부분이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썼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if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과거형을 썼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을 썼네. 가정법이지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이 없진 않잖아. 그런데 정말 없다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라고 이제 가정한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if,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은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혹시 그렇다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은 if의 과거동사, 결과절의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이다. 자, 요거 해석 어떻게 하는지 봐줬지? 천천히 따라가면 될 수 있어.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석을 그대로 옮기려고 하면 안 돼. 우선은 분석하고 각각의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 It's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렵습니다. To figure out. 알아내는 것은 뭐를? What people are most afraid of. Be afraid of는 뭐뭐를 두려워하다. 가장 두려워하다. 뭐를? 없지. 불완전한 문장. Figure out에 대한 어떤 목적어 자리.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what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Among the most common phobias,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뒤에 명사를 이렇게 써서 하나의 어구를 만들었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동사 주어야, 도치야. 이 전치사와 명사라고 하는 것은 부사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나 또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들, 여기도 장소로 볼 수 있지. 뭐뭐 사이에서라는 거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주어 동사의 위치는 바뀌고, 단 주어가 대명사이면은 도치가 되지 않아. 여기서는 대명사 아니니까 자리가 바뀐 거다. 조심할 거는 phobias, s가 붙었지만 여기 or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흔한 공포심 중에서 뭐가 있냐면 a fear of spiders, 그 거미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 Y로 시작했는데 뒤에가 물음표가 아니지. 그럼 이건 의문문이 아니야.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넘어가는 거다. 여기는 이유 정도로 보면 되겠지. 우리가 should be afraid of, 두려워해야만 되는 이유. 왜 두려워야 하는가 정도야. 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우리가 간접의미라고 해.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생명체들. 그런데 이 생명체는 hundreds of times, 수백 배 더 작아. 뭐보다? 우리보다도 수백 배나 더 작은 공격적이지 못한 이러한 생명체를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 단수, 뒤에 넘어갔던 부분이고, than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을 만들고 있잖아. 우리가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제로 뒤에 거하고 공통된 거니까 굳이 뒤에 쓰지 않았고, 그래서 we are까지 썼는데 then we까지만 써도 된다. 이 are 안 써도 문맥상 큰 무리는 없어. y부터 시작한 부분이 주어, 단수 취급하고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 우리가 굳이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었어. Probably, 아마도 the most common fear, 가장 흔한 두려움은 앞에 콤마, 뒤에 콤마, 삽입.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주어, 동사는 여기 있지. 만약 여러분이 여러 가지들의 어떤 여기 several, 원래는 several fears가 되겠지. 여러 개의 두려움들을 한꺼번에 같이 묶는다면, 만약 묶어본다면 가장 흔한 두려움은 뒤에 어떤 두려움이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야. 일반적으로 other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뭐뭐와 다른 어떤 것들, 그래서 복수를 보통 쓴다. 그리고 여기도 가정의 의미야.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한다면 가정의 의미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get sweaty, palmed and dry mouth 라고 하는 get은 되다야, 되다. sweaty, 땀이 나는 손바닥, 그리고 마른 입. 그래서 손바닥에 땀이 나고 그리고 입안이 마르게 됩니다. 어디에서? 생각에서. 뭐에 대한 생각?
public speaking, 공공 연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 대중들에게 연설할 생각에서 손에 땀이 나고 그리고 입이 마르게 되겠지. 이게 뭐야?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지. 그리고 광장공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콤마, 뒤에 콤마. 이것은 영향을 미쳐. One person in 20. 20명 중에 1명 정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광장공포라고 하는 것은 can stop suffers. 이거는 잘리니까 밑으로 내릴게. 이러한 광장공포는 can stop suffers. stop 목적어 from ing. stop이라고 하는 것은 keep, prevent, hinder, 되게 많지. 금지시키다, ban, discourage, bar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 동안? 수년 동안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는. 아마도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포증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수년 동안 집을 못 떠나는 거, 이거 reasonable,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거야. 왜냐하면 보여주면 after all, 결국 어떤 다른 동물이 뭐뭐입니까? 이거는 as 이거 설명을 좀 할게. 주어 동사 나오고 as 나오고 형용사 부사 나오고 as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로 넘어가는 거야. 밑에는 두 번째 as에서 끊고 요 as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뒤에 거만큼 앞에 거야. 여기 as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는 지금 이 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가 결정하는 거고 이쪽 동사가 비동사이거나 이 형식 동사라고 한다면 형용사 써야 되는 거고 그 외의 동사는 부사야. 정리 잘해놔. 내가 글씨를 조금 이 화면에서는 잘 못 쓰겠지만 너희는 천천히 써서 봐야 돼. 그럼 여기에 비동사 있지. 그래서 형용사들을 배치시켰고 as는 여기서 끊어진다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 뒤에 왜 안 썼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 공통된 거니까 굳이 안 쓴 거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than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다시 보면 다른 어떤 동물이 교활하고 예상치 못하고 그리고 위험할까? 뭐만큼? 사람들만큼 더 교활하고 그리고 예상 불가능하고 위험한 게 다른 동물들 중에 뭐가 있겠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하나 더 봅시다.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냐면 other 다음에 복수 쓴다고 해놓고 단수 썼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봐봐. 전체 부류 중에서 전체 부류 중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볼 거야. 이럴 때는 other 다음에 복수를 쓰면 돼. 다른 것들.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배열하다가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another이라고 하는 걸 쓸 거고 another는 뒤에 단수를 써. 여러 개가 있는데 또 다른 이것도 있습니다 라는 단수. 자, 여기서 이제 볼게. the other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the other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중에서 한 개, 두 개, 딱 정해진 게 딱 두 개야. 하나, 두 개만 있어. 그럼 남아있는 거 하나를 볼 때 the other 써. 여기 the other 다음에 여기 명사 단수 쓰기도 한다. 단수. 정해진 거 딱 하나만 보는 거야. the other 뭐 이렇게 쓰기도 해. the other로 끝나기도 하고 the other 명사로 쓰기도 해. 우리가 지금 보려는 건 뭔데? 동물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개만 볼 거야. 두 개만. 그러니까 인간을 놓고 남아있는 거 하나만 볼 거잖아. 동물. 그럼 얘는 뭐야? 정해져 있는 거 딱 하나. 그래서 other animal. 근데 왜 더를 안 썼습니까? 여기 더라고 하는 것은 other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which라는 의문사로 묶어준 거지. 그래서 어떤 다른 동물이 인간과 비교해서 딱 두 개만 봤을 때 어떤 다른 동물이 더 이 인간만큼이나 이런 게 있겠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는 other 다음에 단수를 쓸 수 있다. is 맞춘 거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여기다가 another 쓰면 안 됩니까? 라는 건데 안 돼.
문법적으로는 another animal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nothe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나열하다가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거야. 지금 동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보려는 게 아니라 동물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두 개를 따로 보겠다는 거야. 여기는 another를 쓰지 않는다. 프랙티스 1번은 내용이 조금 어렵다. 앞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갈수록 연결이 조금 어색하고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분명히 어떤 것들도 would count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 이 count라는 단어가 자, 한번 사전을 좀 봐줄게. count를 그냥 우리가 세다, 세마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로 보다, 뭐뭐로 간주하다 이런 거로 쓰일 수 있거든. 그리고 자동사로 쓰였을 때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로 보여지다, 간주되다 자동사로 쓰였어. 그러니까 count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동사로 쓰였고 간주되다, 뭐뭐로 여겨지다라는 거야. 그럼 뭐뭐로를 as로 이렇게 붙인다. 분명히 어떤 것도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nothing이니까 뭐로 having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as라고 하는 것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해. 여기서는 그냥 명사 정도로 봐도 되고 형용사에 ing를 써도 큰 무리가 없다. 어쨌든 여기 ing밖에 될 수 없지. 형용사로 써도 능동의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ing를 써야 되겠고 명사로 쓴다면 당연히 ing를 써야겠고.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 인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진 않겠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주된 사용은 인간이 언어를 주되게 사용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뒤에 to talk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뭘 해? 서로의 얘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의 어떤 소식을 전해 듣고 또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언어의 주된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거 괜찮지? 이런 점에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is bound bound는 bind에서 온 거야. 묶다라는 거야. 묶여 있대. 뭐와 what philosophers 철학자들이 부르는 것 뭐라고? 의도라고 부르는 것과 묶여 있습니다. 즉 의도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be bound는 묶여 있는 거잖아. 뭐뭐와.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 정도로 봐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지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럼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철학자들이 의도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관련이 된대. 좀 이상하지? 자, 봐봐. 언어, 그리고 지능,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의도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의도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었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 이 의도를 가지고 전달해 주겠지. 뭘 통해서 할 거야? 언어를 통해서 할 거야. 그리고 이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를 통해서 의도를 전달하고 있었으니까 지능이 있다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야.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면 너희가 굉장히 어렵다. 야, 좀 보여줄게 그냥. 에이, 그게 낫겠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원문이야. 원문 너희가 보기가 괜찮으려나? 자, 볼 정도로 만들어줄게. 이게 이 글이 쓰여져 있던 원래 문장인데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어디쯤이냐면 여기부터야. 네 번째 단락부터 보게 된 거야. 그럼 첫 번째 1, 2, 3번 세 개의 단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였어. 그냥 기계한테 인간의 수준의 지능을 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러한 기계가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인간 수준의 AI에서 의식을 바라보자라는 거지. AI도 의식이 있을까?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인간 수준의 AI가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살펴보려면 도대체 뭘 봐야 돼? 그래서 보게 되는 게 이제 뭐 동물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들이 한 번에 이제 패키지처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의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여러 가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개가 한데 모여서 의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AI는 separated, 뭔가 좀 분리된 것을 따로따로 좀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간 수준의 AI가 의식이 있어? 라는 그 질문은 정의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던 것 중에 그러면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언어가 나왔던 거야. 그렇게 봅시다. 이제 다시. 그래서 분명히 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로 여겨질 수는 없지. 언어 없으면 안 돼. 언어가 있어야 돼. 인간 수준의 지능이 있는 거는. 그리고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의식, 의도 이런 것하고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 게다가 also, in addition, 게다가 이거 떨어뜨린 거야. in addition,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현상이잖아. 사회적인이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얘기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야. 즉 언어는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현상이야. 그리고 주된 사용, 언어의 주된 사용은 여러 사람들의 한 그룹 안에서 언어의 주된 사용은 유지가 다 주어야. 그거는 뭐냐면 동사 to talk about the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 안에서 언어를 사용해. 근데 주된 사용은 뭐에 관한 것이겠어? 뒤에 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they can all perceive. 자, 여기는 아주 쉽게 간다. 그들이 모두 다 인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이 도구, 저 나무 조각, 또는 인지해 왔던 것. 그럼 인지하는 거는 현재, 인지했던 것 과거, 인지할지도 모르는 것 미래, 이렇게 시간을 나눈 거야. 그래서 어제의 나무 조각, 아마도 인지할 수 있는 것 내일의 나무 조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변에서 저게 있구나 인지하고 지각할 수 있는 것, 전에 뭐가 있었었지, 내일은 뭐가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 소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언어라는 것은 기반을 두고 있어. 어디에?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 왜 자꾸 언어라는 말을 해? 지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 언어가 있어야 지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였어. 그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서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는 거였던 거지. 밑으로 내려볼게. 이제부터가 좀 어려워. 벌써부터 어려웠나? embodied라고 하는 거는 몸을 주는 거야. 즉 구체화시킨 거야. 구체화된 생명체가 있어. 즉 로봇이야. 즉 몸이 없었는데 몸을 줬어. 우리가 뭐 강철이나 금속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몸을 줬어. 로봇이 몸을 만들었지.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체화된이라고 해석했다. 체화된 생명체에서, 즉 로봇에서 그런 인식은, 즉 세상을 인식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 나타날 거야. 분명해. 뭐로부터? 그 상호작용으로부터. 그 로봇이 상호작용을 해. 서로 작용한다는 거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로봇이 가다가 장애물이 있네, 피하는 거야. 그리고 물건을 집어, 뭐 기타 등등. 이건 뭐야? 주변에 있었던 그 세상에 있었던 것들, 물건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아마도 widen the concept, 그 개념을 조금 넓힐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뭐 하기 위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인식을 기계, 로봇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AI로 넘어가서 AI도 세상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그 로봇만 얘기했던 이 개념을 좀 더 넓히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distributed라고 하는 거는 distribute이 원래는 뭐 분배하다, 나누어주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분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광범위한이야. 광범위한, 그리고 body가 없네,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을 포함하려면 앞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더 넓히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인공지능 equipped with는 하나의 단어로 봐. 그냥 뭐뭐를 갖춘 suitable sensor, 적절한 아주 적당한 어떤 감지기를 가지고 있는 센서를 갖추고, 그 앞에 광범위하고 그리고 실체는 없는 그러한 AI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네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 거지. 사실은 원래 이 지문의 출발점은 기계도 또는 AI도 의식이 있을까요? consciousness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awareness라고 하는 거. 인식하고 의식은 약간 좀 다른데, 의식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인간은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단면, 측면만 보는 거잖아. 사물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만.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까지 쭉 연결이 됐고, 원래 이 글의 이제 그 소재라고 하는 거는 인간 수준의 지능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였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대해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기반으로 언어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데 세상의 인식은 기계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를 AI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내용이 조금 어려워 사실은. 프랙티스 2번을 보도록 하자. 2번에 나와 있는 것은 리더가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리딩, 뭔가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고, 그럼 리더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야. There are, 있습니다, 많은 재능이 있는 executives. executive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임원, 간부,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중역, 이렇게 쓰는 거야. 많은 재능이 있는 그런 중역들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할 능력이냐면 ope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한대. 이 opera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 정도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얘가 경영이야. 그래서 manage operation 하면은 경영을 관리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개를 붙여서 그냥 경영하다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많은 재능 있는 중역들이 있지. 하지만 훌륭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야. be based on 하면은 어디에 기반을 두다. 거기에 이제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건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단지 뒤에 여기 solely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만이라는 거잖아.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있다라는 거지. 단지 훌륭한 운영 능력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십은 운영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운영 능력 외에 또 있다라는 거지. 그럼 중심 내용이 이제 뒤로 빠지는 거야. leading,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is not the same, 똑같지 않아. 뭐와 뒤에 being the leader, 리더가 된다라는 것, 이거는 리더가 되는 거고, 이건 뭔가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고, 비교하는 대상은 성격을 맞춰야겠지. 주어 자리에 명사 성질이니까 여기도 명사 성질을 맞춘 거다. 그럼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리더가 되는 거야. 어떤 무리의 맨 앞에 서는 먼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돼 있다. 여러분이 hold the highest rank라고 하는 가장 높은 어떤, 여기 rank는 계급, 어떤 위치, 그리고 위아래를 따지는 것들이잖아. 지위라고 보면 돼.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지. 뭐뭐이든지 간에 정도로 봅니다. either, 원래는 either A or B 이렇게 하잖아. 둘 중에 하나 이런 걸로 썼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either by earning it, 그것을 획득했던, 아니면 having good fortune, 좋은 운을 가졌던, 아니면 조종한 것이던, internal politics라고 하는 내적인 정치.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조직 안에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투표하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조직 안에는 그 계급이라는 것이 있고,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권한을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러한 사람들의 내적인 이 조직 안에서의 정치적인 이 관계를 움직여서 내가 조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이건 약간 좀 부정적인 걸 수 있어. 이러한 것이든지 간에 이러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어쨌든 그냥 가장 높은 지위를 얻기만 하면 이건 리더가 되는 거야. Being the leader야.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leading이야. leading.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지.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하는 것이 아까는 that을 썼지만 안 썼지만 지금은 썼지. 그게 목적격 접속사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여러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게 leading 한다는 거지. Not because 이것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뒤에 것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또 그들이 are paid to라고 했네. pay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다잖아. 돈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pay는 누구누구에게 돈을 지불하다. pay 돈 to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나와 그러니까 그냥 pay가 돈을 지불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pay to 뭐뭐뭐 누구누구에게 돈을 지불하다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쓰임이 좀 많아. 그러니까 to라는 전치사 뒤에 어떤 대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상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봐야겠구나. paid to or paid to 여기 to를 이렇게 봐야겠다. to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빠져 있는 거니까 여기로 보자. 여기 잠깐 수정할게. 앞의 내용을 따라간다라고 보면 돼. 이 follow you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다고 보면 좀 편하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야만 하니까 이거 아니고 they are paid to follow you가 되는 거야. 여러분을 따르는 것 때문에 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을 따르는 것 때문에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pay라는 것 뒤에 여기 누구누구에게 돈을 지불하다 해서 목적어 여기가 빠지는 거로 봐. 그래서 수동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을 따르니까 돈을 받아. 이것 때문도 아니야. 그럼 뭔데? 그들이 want to야. 그럼 또 뭐야? They want to follow you가 되겠지. 따르고 싶으니까. 이것 때문이지. 그래서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 How to lead the company. 회사를 이끄는 방법을 알고 있어. Those who lead.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리더들이지. 주어, 동사. are able to do so. 그렇게 할 수 있어. do so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법,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do so는 to lead people 정도가 될 수 있겠고 또는 to lead company가 될 수 있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 왜냐하면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 follow 따라가는 사람들이 주어, 동사 믿으니까. 뭐라고 믿어? The decisions 결정들 made at the top 최고에서 만들어진 결정이 동사 have the best interest 가장 큰 이익을 가질 거니까. 누구의? 그 그룹의 at heart 진심으로 그 조직 전체의 이익을 가장 큰 이익을 가장 좋은 이익을 가질 거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럼 나한테도 이익이 되겠네? 그럼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make라고 하는 거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 썼고 at the top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리더의 입장 그리고 맨 위에 있었던 직위라고 하는 거지. 그러한 것에 있는 사람들 executive라고 하는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결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in turn 그 다음으로 원래는 turn이라고 하는 단어가 차례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으로 보니 이런 의미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those who trust 믿는 사람들은 주어 동사 일을 해.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왜냐하면 they feel like 이렇게 느끼거든. 그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bigger than themselves 자신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결정을 따라가는 거겠지만 그렇게 일을 했을 때 그룹이 가지게 되는 큰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믿는다라는 거지. 결국은 위대한 지도력, 그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원해서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
이 내용은 좀 어렵다. 어려운데 내 설명을 잘 듣고 따라와야 돼. 루틴이라고 하는 일상이 있어. 일상은 다르다는 거야. 뭐랑 다르냐면 습관과 의식.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볼 거는 일상, 습관, 그리고 의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집중해. 차이점과 공통점에 집중한다. 습관이라는 걸 먼저 볼 거야. 두 번째 나와 있는 습관은 그냥 반복된 행동이야. 우리가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개인들이 행하는 거야. 의식적인 생각 없이. 우리가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의식적인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이런 행동이 습관이잖아. 이건 좀 쉽지. 그 행동적인 행동의 어떤 행동의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도 괜찮지? 그리고 전형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제한된 범위의 행동들을 포함한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났어.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잠들고 뭐야? 습관이야. 반복된 행동이야. 이게 이 범위가 행동을 하는 범위가 정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야. involve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or하고 병렬 구조, restricted라고 하는 것은 range하고의 관계에서 이 범위가 제한된 이라는 수동의미를 가진 거다. 예를 들어서 습관을 보자는 거야. 한 아이가 아마도 습관을 가질 수 있어. 어떤 습관? suck이라고 하는 건 빠는 거야. 끝부분을 빨아. 담요의 끝부분을 입으로 빠는 그런 습관이 있어. 언제? When going to sleep. 잠들러 갈 때. 자,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렇게 쓸 수 있다. When he or she 다음에 goes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아이가 그러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니까 when he or she라고 쓰면 돼. 그 아이가 goes to sleep.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ing하고 pp만 쓰기도 해. 근데 go가 자동사니까 여기서는 ing를 쓴 거야. 이거는 습관적인 거잖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야. 루틴을 볼게 이번엔. 일상이 된 거야.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시퀀스가 있어. 순서가 있다. 매우 질서 정연화된 단계로 이루어진 순서가 있어. highly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라는 의미고 얘가 뒤에 나와 있는 ordered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이 형용사는 명사의 관계가 수동관계야. 질서가 잡힌 거니까. 아이의 취침 일상은 일상이야. 습관 아니야. 아마도 이런 걸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가 나오겠지. 우선 첫 번째 뭐 하냐면 taking a bath 목욕하고 씻는 거야. brushing his or her teeth 양치질하지. 다음에 책 읽지. 그리고 기도하지. 그리고 나서 sucking on the end of the blanket 담요 끝부분을 물어 뜯어. 그러니까 빠는 거야. 뭐 하기 전에? before going to sleep 잠들러 가기 전에. 여기 before는 그냥 전치사로 보는 게 좋아. 그래서 뒤에 그냥 명사절 안 있었다고 봐. 자, 보자. 요 앞에 나와 있는 이게 뭐였어? 요 부분이. 이거 뭐였냐면 습관이지. 자, 봐봐. 기도하는 거. 이거 뭐야? 습관이야.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책 읽는 거 뭐야? 습관이야.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습관들, 반복된 행동들이 순서에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단계들로 본 거지. 이게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루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a sequence of highly ordered steps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일상과 습관을 봤을 때 일상이 좀 더 큰 범위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일상 받고 그 다음에 습관 받고 그럼 남은 건 뭐 있어? 이제 의식이라는 게 있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좀 더 상징적이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to be 형용사 and 형용사야. 링크는 연결시키다라는 의미로 목적어 있었는데 없으니까 수동이다. 감정적인 유대감과 연결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가족 내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한 것들은 이 의식은 종종 제공해 주는데 연속성을 제공해 준대. 계속되는 거야. 뭘 가로질러서? 여러 세대를 가로질러서. 그리고 독특하고 의미가 있어. 누구에게? 가족에게. 자,
자, 하나의 가족이 있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나의 세대 이렇게 봤을 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반복적으로 하던 것이 있었어. 이거를 아버지 세대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할 거고 나에서도 반복적으로 할 거야. 왜냐하면 우리 가족 내에서는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니까. 이게 의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련의 어떤 행동들은 될 수 있는, 즉 의식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왜냐하면 내가 하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을 나의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내가 했던 것들이 우리 가족에게서 어떤 의미를 지니면 되니까. 중요한 건 의미를 지녀야 돼. 그래서 조건이 그 일상이 반복될 때만 되는 거야. 우선 반복돼야 돼. 시간에 걸쳐서. 또 하나 있지. 조건이 두 개야. 첫 번째, 시간에 걸쳐서 반복돼야 돼. 두 번째, 뭐 있어야 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take on은 뭐뭐를 띄다, 뭐 가지다 이 정도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반복도 돼야 되지만 의미적인 것도 있어야 돼. 결국 보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으로 볼 수도 있어. 여기 루틴이었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범위라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루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습관이 나온다라는 것. 각각의 공통점 뭐야? 셋 다 반복적인 거야. 차이점은 각각의 의미를 좀 더 추가시킨 게 있었지. 잘 봐야 된다.